유명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적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이야기가 들려오고 방송에서 멋진 집과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보여지며 그들의 부유한 삶은 대중의 이목을 끌곤 하지요.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그런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예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인기에 따라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소비와 관리비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더 커져 실제 생활은 기대와 달리 꽤나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돈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예, 이름,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잃어버린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 연예인 탑 10을 소개해 드릴게요. 3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싱글 앨범으로 데뷔하며 뛰어난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가수 진아. 그녀는 데뷔 초 현아, 손담비, 서인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꺼져줄게 잘살아와 같은 히트곡을 남기고 예능과 광고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녀의 이름은 곧 인기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진아의 성공 스토리는 2016년 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걸그룹 출신 가수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퍼지며 대중들은 추측에 나섰고 결국 그 중심에 있던 이름은 다름 아닌 진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진아가 2015년 한 지인의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 어씨를 만났고 이후 3차례 만남을 가지며 총 3,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그녀의 청순하고 올바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건에 경악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아는 이에 대해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교제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아의 이름은 대중들 사이에서 잊혀져 갔고 그녀가 전한 근황은 단지 과거의 잔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한때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솔로 가수로 주목받던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는 그렇게 씁쓸한 뒷맛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위는 조미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조미나는 TV 프로그램 사랑을 19회 출연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걸그룹 주얼리로 활동할 때였죠. 2002년부터 주얼리의 2집에서 4집까지 함께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시기에 그녀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얼리 탈퇴 이후 그녀는 연예계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중의 시선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제과점을 차리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요.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조미나의 제과점은 위생 문제, 빵의 질 저하,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기대했던 팬들과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조미나는 연예계 활동에서도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조미나의 제과점 논란, 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만 봐도 빵이나 과자의 퀄리티가 기대 이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주얼리 시절엔 무대에서 빛났지만 제과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조미나는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업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를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실망이 컸습니다. 일반인들이 만드는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문가라고 홍보해놓고 실상은 그저 그런 실력만 보여주었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은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양갱이었습니다. 12개짜리 양갱 세트 가격이 무려 9만 원에 달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요. 또 매니큐어를 바른 채로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꾸미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위생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제과점을 폐업했는데요. 그녀는 악플이나 논란 때문이 아닌 건강 악화로 폐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도 좋지만
과도한 욕심은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위는 최윤영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면 한때의 화려한 미스코리아 시절과 인기 시트콤에서의 활약이 떠오르겠지만 지금은 씁쓸한 이야기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최윤영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미스코리아의 영광을 뒤로하고 배우로 전향,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를 통해 시원한 외모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생소했던 요가를 알리고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이력은 2010년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출산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2012년 그녀의 이름은 스크린이 아닌 뉴스 속 범죄 기사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절도 사건 때문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오랜 지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명품 지갑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고 그 순간 그녀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80만 원과 수표가 들어있었고 그녀는 갑작스럽게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최윤영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그녀의 혐의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유한 남편과 시댁을 둔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큰 수익이 없었으며 이후 맹금류 훈련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그녀는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살며 월세 300만 원과 관리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며 상대적 빈곤감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곧바로 대중의 실망과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윤영의 이름은 더 이상 빛나는 미스코리아도 사랑받는 배우도 아닌 절도로 추락한 인물로 기억되었고 방송에서의 복귀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몇 차례 SNS를 통해 전해진 근황도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충동적 선택의 결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절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녀의 삶은 한때 찬란했지만 지금은 교훈의 사례로 남았을 뿐입니다. 연예인 자체에 집중되던 대중들의 관심은 관찰 예능의 등장과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이제는 그 궁금증이 연예인의 가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특히 몇몇 연예인의 아내는 연예인 못지않은 끼와 매력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며 연예인인 남편과 대중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불미스러운 논란을 일으켜 남편이 그간 쌓아온 이미지마저 추락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 TOP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이휘재입니다. 개그맨으로서는 드물게 깔끔한 외모로 주목받았던 이휘재는 한때 비호감 이미지로 추락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프로그램의 진정한 주목을 받은 이는 이휘재가 아니라 그의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단아한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로 단숨에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문정원은 남편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결국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질타의 불빛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바로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이휘재 가족의 아래층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이 게시글을 통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사과문을 게시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그 내용이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대중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방송을 통해 아이들이 매트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2차 사과문을 올렸고 이휘재 역시 방송을 통해 고개를 숙였지만 상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먹튀 사건이 또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문정원이 아이들과 놀이공원에서 장난감을 구입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가족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국 값을 치르러 오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직원의 글이 올라왔고 이는 대중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문정원은 차필 사과문을 게시하며 모든 광고 계약과 SNS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미 그녀와 가족을 향한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이휘재 역시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가족 중심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를 잃고 다시 비호감의 아이콘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대중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던 이휘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무책임과 특권의식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공인이 대중의 사랑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사랑을 잃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3위는 강남길입니다. 한지붕 세 가족에서 국민 삼촌으로 사랑받던 강남길은 한때 가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지만 그의 삶은 아내 홍영희의 충격적인 사생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로 화제가 되었던 그의 아내는 남편 강남길이 심근경색으로 인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틈을 타 과감한 외도를 벌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강남길은 결국 아내와 내연남 장모 씨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연남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또 다른 상대가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직업이 다름 아닌 목사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남길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충격을 안겼지만 그는 또다시 각서를 받고 이를 덮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아내는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내연남과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또다시 간통 현장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참다 못한 강남길의 동생과 내연남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폭력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강남길은 경찰의 자문을 받아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던 강남길은 이 사건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웃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그는 결국 방송 활동을 접고 아이들과 함께 4년간 영국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모색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활동했지만 한때 국민 삼촌으로 불리며 사랑받던 친근한 이미지를 되찾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강남길의 가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중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 사건들이 그의 밝고 유쾌했던 과거 이미지를 철저히 가렸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그의 삶은 이제 배신과 상처의 기억으로 대중들에게 더 강렬히 남아있습니다. 2위는 박명수입니다. 유재석의 극진한 서포트를 받으며 하찮은 형 캐릭터로 전성기를 누린 박명수는 2008년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다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신부가 8살 연하의 피부과 의사이자 미모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죠. 결혼 이후 박명수와 그의 아내 한수민은 함께 예능에 등장하며 부부로서의 호흡을 과시했고 특히 한수민은 자신의 끼를 발산하며 단숨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인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한수민 손동작 사건이었습니다. 코팩 제품을 시연하던 중 한수민이 방송 중 보여준 부적절한 손동작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라는 그녀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여론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수민은 사과문을 올리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숙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개인 사업에 몰두하며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났고 남편 박명수를 라이브 방송 광고에 등장시키며
판매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판매한 호박 앰플은 과대 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신뢰를 팔았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논란이 반복되던 시점에서 박명수는 단순히 아내를 지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논란은 바로 호스트바 사건이었습니다. 한 30대 호스트가 여성 의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그녀의 정체를 숨기는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호스트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후 방송을 통해 그녀가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협박 동기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협박범은 결국 구속되었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한수민이 지목되며 대중의 의심은 그녀를 향했습니다. 박명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과 루머를 낳았습니다. 대중은 한수민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부었고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명수는 한때의 웃음과 긍정적인 이미지 대신 아내와 관련된 끝없는 논란으로 인해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수민과 관련된 연이은 논란은 박명수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한때 웃음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대중에게 가족 관리에 실패한 남편 혹은 논란의 방관자로 남게 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인으로서의 삶에서 개인적 선택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김태우입니다. god의 막내로 귀여운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태우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고정 팬들이 확보되어 있었던 덕분에 god 해체 후에도 솔로 활동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하며 기획자로서도 승승장구하던 그가 결혼과 함께 비호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김태우의 아내 김혜리는 미모의 재혼으로 알려지며 결혼 당시만 해도 김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속물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자 솔로 가수 어씨는 드디어 미모, 체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겸비한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알고 보니 데이트 때마다 바꿔서 끌고 나온 수많은 외제차는 물론 온몸에 걸쳤던 명품들조차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단순히 김태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기에 논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속물스러운 성격으로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는 이야기가 있던 남자 솔로 가수 어씨는 드디어 미모, 체력 그리고 서울대 박사 학력까지 겸비한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데이트 때마다 바꿔서 끌고 나왔던 수많은 외제차는 물론 온몸에 걸쳤던 명품들조차 모두 빌린 것이었고 서울대 생명공학 박사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직후 네티즌 수사대는 방송 내용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김태우와 그의 아내 김혜리 이야기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단순히 김태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기에 논란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우가 설립한 기획사의 경영 이사직을 그의 아내가 맡고 장모가 본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소송을 비롯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속 가수였던 맥걸리와 길건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통해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의 횡포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기존 임원진을 전부 해고하고 그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정산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신공격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길건에게는 계약금의 2배를 내놓고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 그간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던 김태우와 길건의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 때문에 변한 김태우는 점차 다른 연예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면서 현재는 그를 게스트로 섭외하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연예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예인들은 입을 열 때마다
그저 어이없는 발언으로 자신을 무개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SNS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대중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도를 넘은 발언들, 그 어떤 사과로도 쉽게 덮을 수 없는 논란의 중심에 선 그들.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그토록 무책임한 발언으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을까요? 오늘은 그들의 어이없는 발언으로 한순간의 무개념으로 전락한 여자 연예인 TOP 3을 공개합니다. 3위는 이한희입니다. 이한희는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진에 선정되며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성미, 뛰어난 가야금 연주 실력, 그리고 국정원 2차장 출신 아버지와 국회의장 출신 외삼촌 등 화려한 집안 배경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 사람으로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그녀가 미스코리아 진에 선정된 직후 당시 유행하던 미니홈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한희는 헬스장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게시했는데 문제는 그 사진의 배경에 옷을 입지 않은 채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이한희는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는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탈의실, 수영장, 패션쇼 대기실 등에서 찍은 사진에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배경으로 노출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는 수영복을 입거나 옷을 갈아입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녀의 행동은 무심코 한 실수를 넘어선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이한희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주의는 분명히 타인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줬고 이는 미스코리아 진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 부족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녀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고 이한희는 한동안 비호감 연예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히 대중들은 그녀의 고학력과 상류층 배경이 오히려 그녀의 무신경한 행동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한희는 이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연기력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지만 탈의실 사진 사건은 잊히지 않는 그녀의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순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2위는 옥주연입니다. 옥주연은 2010년에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은 2006년에 그녀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이었습니다. 2006년 옥주연은 미니홈피에 3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중 2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옥주연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과 차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옥주연과 그녀의 지인들은 앞뒤로 차 2대를 나누어 이동하고 있었으며 옥주연은 상반신을 차 밖으로 내놓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많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옥주연은 고속도로에서도 우린 너무 재밌었어. 앞뒤로 사이좋게 가며 서로 저러고 사진 찍고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4년 후인 2010년에 한 기자가 이 사진을 기사화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옥주연은 이 비난에 대해 누구 탓을 하겠나, 다 내 업보단. 배가 고프지만 집 가서 냉장고는 열지 않겠다? 욕을 배불리 먹은 걸로 대신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옥주연의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가지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이를 굳이 기사화한 기자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이유로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록 재미로 한 행동일지라도
고속도로에서의 위험한 행동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으며 SNS에 그 행동을 자랑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해도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1위는 이채영입니다. 이채영은 2007년 드라마로 데뷔한 후 큰 키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0년 서울 드라마 어워즈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대중의 시선을 끌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꾸준히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논란으로 더 자주 거론되곤 했습니다. 2013년 이채영은 미국 여행 중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먹지 말고 나갈까? 서울 가면 10kg 빼고 싶어졌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분명히 뚱뚱한 여성에 대한 비하적 뉘앙스를 담고 있었고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채영은 사과문을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진은 인터넷에 퍼져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이채영은 또 다른 SNS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에서 고급 외제차의 보닛 위에 누워 찍은 사진을 올리며 진상을 부렸다. 뭐 어때 한국도 아닌데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대중은 그녀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에 분노했고 더 심한 사진은 따로 보내줄게라는 댓글까지 달아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외국에서의 행동이라도 공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책임감을 망각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채영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올린 사진과 글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중은 연예인이라는 위치에서 공공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그녀의 행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예인의 화려한 이미지 이면에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공공장소에서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대중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공항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팬과 기자들이 모여들어 연예인들이 대중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무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대에서 자신의 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병 말기라는 비난을 받으며 공항에서의 행동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던 그들. 공항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팬들을 냉대하며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한 이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듭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진상을 부리고 연예인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의심받게 된 연예인 TOP 3을 소개합니다. 3위는 배우 이종석입니다. 지난 1월 배우 이종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일반인 신분으로 복귀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매력적인 캐릭터로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막대한 인기를 누려온 이종석은 단연 현재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도 연예계 활동 중 여러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특히 2014년 연예인병 논란은 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이종석이 홍콩 스케줄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당시 벌어졌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는 매니저가 열어준 차 문을 통해 내리던 중 한 여성 팬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종석은 팬이 건넨 선물을 강하게 밀쳐냈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장의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대중들은 그의 행동에 충격과 실망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이종석이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까봐 놀라 그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변명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대중들은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종석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종석은 팬카페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해명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는 나는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 늘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홍콩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당시 누군가 팔을 잡아당겨 매니저인 줄 알고 뿌리친 것뿐 팬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팬을 매니저로 착각했다는 설명조차 설득력이 부족했으며 매니저라면 그렇게 밀쳐도 되는가? 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매니저 역시 사람이며 단순히 연예인을 돕는 하인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종석에게는 연예인병 말기라는 비판적인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팬 접촉 상황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무례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위는 배우 김민준입니다. 2003년 MBC 드라마 다모로 화려하게 연기 데뷔를 한 배우 김민준은 극중 장성백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을 수상하고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가수 지드래곤의 누나 권다미와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준도 공인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공항에서 벌어진 중지 논란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남긴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4년 6월 28일 김민준은 스케줄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침 2014 스타 위드 K-팝 라이브 인 광저우 행사 참석을 위해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출국을 준비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들로 북적였고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김민준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취재진이 그를 촬영하자 김민준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격분하며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이 장면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었고 곧바로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민준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소속사는 김민준 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당하며 당혹감을 느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공항에서 불편을 겪었을 취재진 및 대중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불쾌한 상황이었더라도 연예인으로서 감정을 절제해야 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신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김민준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시 그가 작품 활동이 뜸했던 시기였던 만큼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되돌릴 기회마저 놓친 행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인은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직업인 만큼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민준의 사건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감정적인 순간 하나가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민준은 활동을 재개하며 배우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공항 사건이라는 꼬리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단순한 성공과 인기를 넘어 순간의 태도와 책임감이 그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1위는 이한이입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후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한이. 뛰어난 외모와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로 주목받은 그녀는 미스코리아 수상 직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가야금 연주자인 언니, 국정원 출신의 아버지, 그리고 전통음악의 조예가 깊은 어머니로 이어지는 금수저 집안 배경까지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한이는 미스코리아 당선 이듬해인 2007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하며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여러 흥행작에 출연하며 배우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 그녀는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한이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이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녀가 인터뷰 장소로 공항 내 의전실인 해당화실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화실은 대통령과 산부 요인인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국의 원수 및 총리급 이상 인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공간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이나 이와 동등한 급의 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 연예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한이의 아버지가 과거 국정원 2차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예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 측은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항 내 2단계 시설 공사로 일반 의전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해당화실을 이용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공항 측은 아울러 이상업 씨는 이미 국정원을 떠난 상태로 해당화실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라고 덧붙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더 큰 논란은 당시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인 전도연, 송강호, 그리고 전 문화부 장관 이창동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그들은 별도의 의전 없이 일반 입국장을 통해 평범한 차림으로 짐 카트를 직접 밀며 귀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한이의 선택과 극명히 대비되며 대중의 비난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이한이 측은 해당화실 사용을 취소하고 공항 지하 1층 CS 아카데미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의 실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의전실을 선택했던 것이 자신의 자격이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특혜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연예인이 일반인들보다 많은 관심과 일부 특혜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를 넘는 행동은 결국 역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